자,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다들 들어오셨죠? 네. 오늘 할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간단하게, 대기질 데이터를 좀 받아서, 그 대기질 데이터를 분석하는 내용을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음, 네. 자, 대기질 데이터를 좀 받아야 되는데, 제가 따로 파일은 드렸어요. 근데, 어디서 받는지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에어코리아라고 하는 데 들어오시면요. 네. 여기에 대기질 정보를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실시간 대기 정보나 이제 예측 정보들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질은 통합 대기 환경 지수라고 하는 것과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그리고 아황산가스 이렇게 측정을 해서 우리한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를 보시면 오늘 강원도를 기준으로 보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존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측정소를 보면 원주 지역에 측정소가 3개, 4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자기 동네에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측정소의 대기질을 확인하실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초미세먼지 같은 걸 보시면 원주는 공기가 다른 강원도 지역의 다른 지역보다 안 좋죠, 보통. 예. 강원도에서 제일 인구도 많고 분지 지형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공기 질이 안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공기가 보통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미세먼지도 보시면 이렇게 보통으로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기질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 내일, 모레 대기 정보 이렇게 해서 오늘, 내일, 모레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세먼지, 내일은 어떨까? 뭐 이런 걸 보면, 그쵸? 강원 영서는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쵸? 좋을 것 같아. 오존도 보통으로 괜찮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모레 거는 17시 이후에 발표한다고 써 있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기질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는 용도로 지금 여기 들어온 건 아니고, 어, 통계 정보를 기존에 이미 음, 수집해놨던 데이터들을 공개를 하고 있어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정보에 가셔서 음, 최종 확정 측정 자료를 조회를 해보시면 이렇게 측정 자료를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좀 전에 문마급을 선택을 해놨었어서 여기 문마급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문마급, 지정면, 중앙동 이렇게 세 개의 원주에는 이렇게 세 개의 그 측정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를 언제든지 엑셀이나 그래프나 뭐 이런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목별로 이제 다시 측정 자료를 검색해서 보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확정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확정 자료를 다운로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 측정망을 보시면 국가 배경, 교외 대기, 도시 대기, 뭐 도로변 대기, 항만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지역 선택할 수 있고, 측정소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학습에 사용할 거는 그냥 여기서 측정소 제일 앞에 있는 강남구로 선택을 해서, 이게 좀 옛날 자료를 토대로 한 것 예제라서 2021년도 데이터를 가지고 하고 있게끔 제가 다운로드를 해서 여러분한테 공개를 해놨어요. 예. 그때 어제 공유를 다 해드렸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여기서 골라서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꼭 예제에 있는 자료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죠. 예, 다른 자료를 사용하셔도 파일명만 잘 지정을 하시고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자료 받아서 사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 네. 질문이 하나 있네요. CSV 파일은 어제 제가 링크를 공유를 해드렸었는데 이메일로 보내드리지 않았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네. 잠시만요. 채팅방에 있었나 보네요. 그쵸? 네, 채팅방에 공유를 했었나 봅니다. 제가 다시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금. 그가 복사가 됐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네, 계속하죠. 자, 여기서 어쨌든 자료 다운받으신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음, 자, 이제 코드를 보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올리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마이 드라이브에 그냥 올리지 않고, 여기, 노트북스 안에 여기다가 올려놨어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다 올려놓고 사용을 해서, 경로에 보시면 여기에 콜앱 노트북스 폴더가 추가가 돼 있는데, 그냥 마이 드라이브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파일을 직접 여기 목록에서 찾으셔서, 그쵸? 이렇게 점점점 있는데 눌러서 경로 복사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 경로를 패스로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사용하면 파일을 못 찾을 위험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여기 업로드를 시켜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업로드하는 건 그냥 파일을 끌어다가 여기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쵸? 네, 그러면 업로드가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따로 이렇게 업로드를 시켜놓고 여기 보시면 여기 연결해 놓으시면 바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결하는 거, 구글 드라이브 연결하는 거는 여기 앞에 이 부분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고 요거 누르시면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 위에 칸에다가 그쵸? 맨 위에 칸에다가 뭐 이렇게 선택하시고 뭐 내가 만들고 싶은 위치에다가 선택하시고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기 추가시켜 놓은 상태라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요거 추가를 누르시면 아마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예, 구글 드라이브에 로그인하는 거기 때문에 로그인하는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디랑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권한 설정해 주셔야지 될 거예요. 근데 뭐 어렵지 않게 그냥 하시면 되는 거라서 예, 뜨는 거 보시고 그냥 확인 계속 뭐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임포트를 시켜줄 건데요. 임포트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여기서 사용할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임포트를 시켜줬습니다. 일단 판다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항상 판다스는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판다스 as pd 해서 임포트를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거라서 웹플롯 라이브러리에 파이플롯을 이제 넣어줬고요. plt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거야 라고 했고요. 그리고 c본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SNS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numpy 사용할 거라서 numpy as np 해서 np라는 이름으로 numpy 사용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약어들을 다 정의를 해놓고 지금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이 약어들은 보통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약어들이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는 나만의 약어를 만들어 쓸 거야 라고 하시면 다른 이름으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보통 관례적으로 이렇게들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소통을 위해서 공유를 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dust.xlsx 엑셀 파일이죠. 예, dust 엑셀 파일을 불러올 건데요. 파일 패스를 지정을 할 거예요. 파일 패스를 여기다가 직접 쓰셔도 되는데 여기다 직접 쓰는 것보다 사실은 변수를 이렇게 활용하는 걸 좀 선호하죠. 예, 이렇게 관리를 하면 앞으로 파일 패스를 쓸 일이 좀 많이 있더라도 여러 번 이제 혹시 사용할 일이 생기더라도 얘만 수정하면 다 적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변수를 잘 활용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변수를 사용을 하는 걸 기본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아까 복사해서 사용하는 거 알려드렸었죠. 요거 경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엑셀을 불러오는 거라서 리드 엑셀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리드 엑셀 함수를 이용을 해서 파일 패스에 있는 파일을 읽어들여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더스트에다가 저장해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더스트라고 하는 애는 객체가 되겠죠. 파일 프레임, 아니, 데이터 프레임 객체가 되는데, 그 데이터 프레임 객체가 가지고 있는 헤드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어제 이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파이썬은 전부 객체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형이 다 객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헤드, 를 사용을 하면 5개, 맨 앞줄 5개에서 0번부터 4번 행까지 이렇게 출력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이 헤드를 사용하는 건 우리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네, 간단하게 일부분이라도 보고 아,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날짜를 보니까 여기 2021년 1월 1일인데 01, 02, 03, 04, 0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1시, 2시, 3시, 4시, 5시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예상에. 예, 그러면 시간별로 우리가 측정 정보를 저장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 아까 봤던 그 항목들이 있었죠. 예, 측정 항목들,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죠. 예, 이렇게 가지고 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NAN이라고 써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PM10에만 NAN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다른 애들도 NAN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not a number라고 하는 건데, 데이터가 비어 있다라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널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엔 널 값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누락된 곳들도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데이터 누락된 것들은 이제 확인을 해서 사실 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뭐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뭐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 두 개를 중간값에 사용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채워 넣어서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ust.shape 했어요. 이거는 요 모양을 좀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7447 이렇게 돼 있는데 744행이고 7열이야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배열처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행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열. 그래서 행이 744행, 열이 7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이 1, 2, 3, 4, 5, 6, 7, 7개죠. 그리고 행은 지금 여기는 5개만 나와 있지만 총 744개가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dust.info 했습니다. 그쵸? dust.info는 요거에 대한 정보, 이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보여줘 라고 하는 건데 구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처음에 위에 보시면
레인지 인덱스는 744까지, 그리고 엔트리를 보시면 0부터 743까지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744행인데 인덱스 번호 자체는 0부터 743까지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컬럼은 데이터 컬럼스라고 되어 있는데 토탈 7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어 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표인데요. 그렇죠? 예, 표예요. 자, 그래서 0, 1, 2, 3, 4, 5, 6 해서 써 있죠. 얘네들은 뭐예요? 컬럼 7개에 대한 설명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컬럼은 뭐냐? 날짜,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탄소, PM10, PM25야 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널이 아닌 개수를 여기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날짜는 744개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널 값이 없어요. 자, 근데 아황산가스는 740개, 일산화탄소 740개, 오존 740개, 이산화탄소였나요? 일산화탄소 아니었나요? 아, 여기 질소구나. 아, 예, 제가 잘못 봤네요. 예, 이산화질소는, 740개, 그쵸? 예, 그리고 미세먼지, 그쵸? PM10, 미세먼지는 725개, 그리고 초미세먼지 PM2.5는 739개의 데이터가 들어있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 그쵸?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 744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널 값으로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형식이 써져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데이터 형식이 써져 있는데요. 데이터 형식은 처음에 날짜는 오브젝트로 돼 있어요. 사실 오브젝트보다는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데이터형이 있는데 그걸로 변환을 해서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실수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실수가 6개, 오브젝트가 1개 이렇게 돼 있고 메모리는 40.8KB 이상 사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계를 보자, 요약을 보자, 라는 거죠. 네, 디스크리브를 보면, 음, 이렇게 돼 있죠. 카운트, 개수죠. 예, 이거는 널이 아닌 값들의 개수가 되겠고, 평균 값들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표준 편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스탠다드.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소값 25%값, 하위 20% 중간값, 하위 75%, 그죠? 그리고 얘는 최대값. 예, 이렇게 값들이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컬럼을 우리가 날짜, 뭐,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얘를 영문으로 좀 바꾸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리네임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리네임 함수를 사용을 하면 이제 컬럼을 수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어제는 이렇게 안 하고 컬럼에 이제 컬럼이 들어있는 행의 컬럼을 따로 이렇게 덮어쓰기해서 사용하기도 했었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리네임이라는 걸 사용하면 여기에 이름들을 바꿀 수 있어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넣어줬어요. 날짜를 데이트로 바꿔. 그쵸? 예. 그리고 아황산가스를 SO2로 바꿔. 일산화탄소를 CO5로 바꿔. 오존을 O3로 바꿔. 이산화질소를 NO2로 바꿔. 이렇게 해준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스 2로 해주면 덮어쓰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 자, 그리고 dust.head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예, 그러면 여기 데이트, SO2, CO, O3, NO2, PM10, PM2.5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PM10이랑 PM2.5는 안 바꿨으니까 그대로 있고 나머지 한글로 돼 있었던 것들은 이렇게 영문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소문자 구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소문자로 했는지 대문자로 했는지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날짜 데이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날짜 데이터에서 연, 월, 일만 사용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시간을 빼자라는 거예요. 여기 1시, 2시, 3시, 4시, 5시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요 시를 다 빼버리고 날짜만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스트의 데이트에다가 더스트의 데이트를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져왔냐면, 문자열로, 그쵸? 문자열로, 여기, 0에서 11까지만이에요. 그쵸? 그러면 0부터 10까지만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 10 여기죠. 예. 여기까지 빈칸까지 이렇게 가지고 와 라고 했고요. 그거를 데이트에다가 덮어쓰기를 해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헤드를 출력해 보면 여기에 1월 1일, 1월 1일, 1월 1일만 쭉 써 있고 여기에 0, 01, 02, 03 이렇게 써 있었던 건 지워졌죠. 사라졌죠. 네. 그렇게 날짜만 그러니까 시간을 제외하고 연월 일까지만 추출하자라고 하는 거였고요. 이렇게 가공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우리가 날짜별로 이제 뭘 하려고 이제 그룹핑을 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어, 필요에 따라서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나는 시간별로 뭐 추이를 볼 거야 라고 하면 시간을 놔두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것처럼 뭐 날짜별로 뭔가 통계를 내서 볼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시간을 지워주시는 거고 예, 여러분 편한 대로가 아니라 이제 필요한 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데이트 타임을 우리가 날짜 형태로 바꿔줘라고 하는 거예요. 날짜 시간 형태의 데이터 타입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걸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더스트 데이터 필드에다가 시리즈에다가죠. 네, 시리즈에다가 pd.to date time이라고 했어요. to date time이라고 하는 함수는 날짜 형태로 바꿔줘. 데이터 타입을 날짜 형태로 바꿔줘 라고 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더스트의 데이트 시리즈를 넣어서 이거를 날짜 형식으로 바꾼 걸 리턴을 받아서 그걸 데이트에다가 덮어쓰기 해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날짜 형태로 데이터 타입이 바뀌겠죠. 자, 그래서 D 타입을 이렇게 출력해봐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데이트가 이렇게 데이트 타임 64비트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트를 출력을 해봤더니 이렇게 날짜 형태로 출력이 잘 되더라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렇게 쭉 출력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점점점은 이제 생략입니다. 너무 많으니까 생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요걸 왜 했냐면 여기서 날짜, 연, 월, 일을 추출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추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더스트에서 이어라고 하는 애를 추가해줘 라고 했어요. 이어가 원래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어가 원래 없습니다. 근데 더스트의 이어를 이렇게 대괄호 안에 넣어주면 이어 컬럼을 추가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추가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더스트 데이트 점 dt 점 이어 이렇게 쓰는 거죠. 예, 그러면 이어 부분, 연도 부분만 추출해서 여기 2억 칸에다가 넣어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더스트의 데이트를 가지고 오는데 그 안에 DT 안에서 month만 꺼내와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month에다 넣고 day만 꺼내와서 day에다 넣고 네, 그리고 나서 더스트의 컬럼들을 한번 출력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돼 있는지 보면 데이트는 그대로 있습니다. 데이트는 그대로 남아 있고 기존에 있었던 SO2부터 PM2.5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추가가 된 거니까 순서대로 이어 먼스 데이가 순서대로 이어 먼스 데이 이렇게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는 각각 이 데이트에 있는 연, 월, 일이 추출돼서 들어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컬럼 순서를 좀 다시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 월, 일이 데이트가 여기 앞에 있는데 연, 월, 일이 저 뒤에 붙어 있으니까 보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얘네 세 개를 앞으로 당기고 얘네 데이터들, 실제 데이터 6개를, 6줄을 뒤로 밀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더스트에다가, 그쵸? 더스트에다가, 여기 더스트 대괄호 해서 컬럼을 넣어주게 된 거죠. 여기에 대괄호를 두 번 썼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안에, 데이트, 이어, 먼스, 데이,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쭉 배치를 해주고, 예, 그렇게 배치한 거를 다시 더스트에다 넣어.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러면 컬럼스를 보면, 이렇게 내가 바꾼 대로 저장이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리고, month, day, hour 컬럼을, hour요? 제가 이거 잘못 쓴 것 같아요. 그쵸? 예. hour는 우리 지워버렸죠. 그쵸? 예, hour는 지워버렸기 때문에 얘는 없고, 예. month, day 컬럼을 인트형으로 변환을 하자라고 했어요. 자, month, day가 이제, 어, 그 그냥 플롯으로 돼 있거나 아니면 데이트 타임으로 돼 있거나 이러면 불편하니까 얘를 우리가 손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정수형으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플롯 형태로 돼 있으면 얘는 날짜랑 먼스 월이랑 뭐 이런 연, 월, 일 이런 건데 얘 뒤에 소수절이 붙으면 또 불편하니까 예, 그거를 정수 형태로 바꾸자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바꾸는지를 보면 as type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스트의 먼스 열을 가지고 와서 그쵸? 그 열에 있는 것들을 as type 바꿔줘, int로 바꿔줘라고 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바꾼 걸 그냥 바꾸기만 하면 안 되고 바꾼 걸 다시 덮어 씌워야 되죠. 그래서 더스트 먼스에다가 다시 집어넣어 덮어 씌워라고 한 겁니다. 데이도 마찬가지로 인트로 바꿔서 덮어 씌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타입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int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더스트 쉐이프라고 해서 0을 써줬어요. 이제 어, 행수만 내가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더스트 쉐이프 하면 어떻게 나왔었냐면 7447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몇 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죠. 그러면 744, 1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뒤에 10은 안 보고 앞에 행이 몇 개인지만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여기에 0을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쉐이프를 하는데 한번 까는 거죠. 0번 열의 쉐이프만 보여줘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0번 열의 쉐이프라고 보면 이제 한 열의 쉐이프니까 모양이 쭉 행만 쭉 나오겠죠. 그쵸? 행만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744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각 컬럼별 이제 결측치가 몇 개씩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측치가 있으면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결측치가 많으면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불리해지죠.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결측치를 좀 해결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좀 정확도를 높이고 싶어라고 하면, 그러니까 별로 이제 오차를 신뢰성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결측치가 있는 행 자체를 전부 다 지워버리고 데이터에서 제거해버리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 어제 사용했던 것처럼 앞에 값이나 뒤에 값이나 아니면 중간 값이나 이런 걸로 채워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 평균 값으로 채웠었죠, 어제는. 네, 평균 값으로 채우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측지 수를 일단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자, 그래서 is nul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했고, 그 null인 애들을 가지고 와, 전부 다 꺼내와. 근데 그것들을 전부 더해 라고 해서 그거 더한 걸 출력해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출력됐는지를 보면요. 데이트, 이어, 먼스, 데이까지는 다 0이에요. 그죠? 데이트가 0이었는데 걔를 가지고 만든 이어, 먼스, 데이는 당연히 0이겠죠. 네, 별 값이 없을 거고. 자, 그리고 SO2 4개, CO 4개, O3 4개, NO2 4개, 그리고 PM12 19개, 그렇죠? 그리고 PM2.5가 5개, 이렇게 비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PM2.5가 5개, 그리고 PM2.5가 5개, 그리고 PM2.5가 5개, 그리고 PM2.5가 5개, 이렇게 비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PM2.5가 5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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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2
네, 그래서 더스트 이렇게 출력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시계열 분석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여기 간단히 써놨는데요. 시계열 분석이라는 거를 할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시간의 기준으로 우리 너의 값을 채울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시계열 분석이라는 얘기를 했고요. 시계열 분석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데이터들이 측정이 된 거잖아요. 지금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그쵸? 시간에 따라서 측정이 쭉 된 거니까 그러면 지금 앞에 값 뒤에 값이 있고 내가 중간에 값이 비었어. 예를 들어서 1시 거의 값은 있고 3시 거의 값은 있어. 근데 2시 께 비어 있어.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1시와 3시까지의 변화가 생기는 방법, 그 변화량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변화량의 기준으로 이 가운데 값을 뭘로 채울 거냐라는 걸 정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그냥 어, 중간값, 평균값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어, 그냥 더 단순하게 그냥 해결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냥 앞에 값으로 채워, 뒤에 값으로 채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앞에 값으로 그냥 채우자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1시에 뭐 10이었으면 2시에도 10이야. 뭐 3시가 뭐 11이 되든 뭐 12가 되든 상관없이 그냥 앞에 값으로 채우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음. 자, 앞에 값으로 채우는데요. 이렇게 채우는 겁니다. 필NA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필NA는 이제 나더 넘버를 채워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 메소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채울지라고 하는 게 메소드로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는 PAD라고 했는데, PAD는 앞에 있는 값으로 채워줘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FPL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예, FP를 쓰거나 PAD를 쓰거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값으로 채워줘 뭐 이런 거고, 뒤에 있는 값으로 채워줘 뭐 이런 거 할 때는, BPL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메소드에 대한 것들은 뭐 간단하게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요. 음, 그냥 구글 같은 데다가 어, PLNA 메소드 뭐 이런 식으로 치시면 예, 많이 나오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헤드 부분을 이렇게 출력을 해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앞에 값으로 채워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값으로 채워지는데요. 문제가 생겼죠.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에 NAN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NAN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어, 앞에 이 0번 열이잖아요. 0번 행이잖아요. 0번 행은 앞에 값이 없어요. 그렇죠? 앞에 값이 없으니까 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애들을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채워졌을 건데 얘만 NAN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해결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전 값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만 지금 얘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생겼기 때문에 얘만 채워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우리 요 뒤에 있는 걸로 그냥 채워줘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필NA 해서 여기에 20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비어있는 NaN 값을 그냥 20으로 채워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스 true 이렇게 해주면 덮어쓰기 해라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으로 이렇게 채워진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dust.is null 해서 sum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비어있는 셀이 지금 이제 우리가 채우기를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0, 0, 0, 0, 0, 0, 0, 0으로 다 바뀌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NaN으로 써져 있는 널 값으로 채워져 있는 칸이 없어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 타입 한 번 더 확인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 데이터를 불러오자 라고 했습니다. 자, 날씨 데이터는 웨더라고 하는 거예요. 웨더. 자, 웨더 파일은 어디서 받아올 수 있냐 하면, 기상청 사이트에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화면 보이나요? 다시 공유해야 되나? 보이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 기상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기후 통계 분석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쵸? 여기서 뭐 조건별 통계나 뭐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어, 네. 자, 여기서 기온은 아니고 어, 뭐뭐가 필요하더라.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좀 헷갈려서. 어, 기상현상. 아, 여기 기상관 측에서 받았었네요. 네, 기상관 측에서 지상에서 어, 방재기상관 측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예, 방재기상관 측에서 여기에 이제 각 지역별로 그렇죠? 예, 각 지역별로 전부 다 받았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는 지금 여기 앞에 거 데이터가 서울의 이제 강남구 거만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서울에서 강남 거만 이렇게 받아서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예, 여기서는 이제 기온이랑 바람이랑 강수량이랑 음, 풍향은 필요 없죠. 예. 그리고 습도. 예. 이 정도를 사용을 해서 우리 분석을 해보자. 라고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를 해보시면 여기 날짜 바꿔야 되는데 맞죠? 이 날짜를 우리 21년 1월 것만 했죠. 예. 클릭을 안 했네요. 21년 1월 1일부터. 네, 21년 1월 31일까지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회해서 보시면 1월 1일, 21년 1월 31일. 아, 나왔네요. 예, 안 나와서 확인해 보고 있었는데 나왔네요.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쵸? 네. 요 데이터들을 우리가 받아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CSV나 엑셀이나 뭐 이걸로 받으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엑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엑셀로 받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올려드린 거에도 웨더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올려드렸던 거, 미리 받아놨던 거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경로 복사 하셔서, 여기 업로드 하셔서 사용하셔야 되죠. 이 경로 복사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린 다음에 헤드 부분만 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아까 봤던, 아이고, 탭으로 옮길 수가 없네. 이렇게 받으셨던 거, 요 모양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지점명, 그리고 일시, 기온, 풍속, 강수량, 습도,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한 그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간을 보시면 여기 시간이 21년 1월 1일 1시부터
그죠? 쭉 시간별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앞에서 데이터에서 시간을 다 빼고 사용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시간을 빼고,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weather.info 해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지점명, 일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743, 743, 743 이렇게 쭉 다 들어있죠. 예, 그래서 널 값이 네, 널 값이 없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우리 필요 없는 것들 제거해야 됩니다. 그쵸? 지점이랑 지점명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금 원래 강남구 거 데이터만 사용을 했고, 얘도 강남구 거만 받아왔기 때문에, 어, 요 지점 번호하고 지점명은 우리한테 필요 없는 데이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워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weather.drop 했습니다. drop은 이제 지우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함수예요. 지워주는 함수. 자, 지점을 지워줘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점 컬럼을 선택해서 지워주는데, 여기 axi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축이죠. 예, 축을 1로 주면 열을 지워줘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0으로 하면 행을 지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얘는 1로 했으니까 열을 지워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플레이스 2로 해주면은 이제 덮어쓰기 해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점과 지점명을 각각 지워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헤드 부분을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5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지점이랑 지점명이 없어졌죠.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컬럼명이 이 일시, 기온, 뭐 풍속, 강수량, 습도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 쓰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 컬럼 이름을 매번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게 복사해서 쓰면 되긴 하지만 예, 이렇게 쓰는 게 단위 같은 것도 이런 거 쓰는 게 불편하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한글보다는 영문으로 이제 컬럼명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얘네를 영문으로 다 바꿔주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컬럼스를 이렇게 바꿔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데이트, 템프, 위드, 레인, 휴미드 이렇게 각각 바꿔줘라고 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아까랑 또 방법이 또 달라졌죠. 아까는 우리 리네임 함수를 사용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바로 직접 변경을 한 겁니다. 그렇죠? 함수한테 바꿔줘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바꿔준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헤드 부분을 출력을 해보면 이제 헤드 부분 출력을 잘못했네요. 여기 프린트 해야 되는데 그냥 보겠습니다. 그렇죠? 컬럼스를 출력을 해보면 네, 인덱스, 데이트, 템프, 윈드, 레인, 휴미드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 데이터를 이제 제거를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안 쓰고 날짜만 쓰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까지만 남겨놓자라는 거예요. 자, 웨더의 데이트 안에 이제 날짜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까지. 자, 거기서 to date time을 사용을 해서 그렇죠? 데이트 타임으로 데이터 형식을 바꿔줘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죠? 여기 요걸 넣어서 그렇죠? 바꿔줘라고 한 거고 그 결과에다가 dt.date 했습니다. dt.date는 뭐냐면 날짜 정보만 가지고 있는 변수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데이트 타임이라고 우리가 데이터 타입을 바꿔주면 데이터 타임 객체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 객체 안에 속성 값들 중에 데이트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데이트 값만 가지고 와서 그걸 여기 웨더의 데이트에다가 덮어쓰기를 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데이트 타임으로 형식을 변환해 줘야 되죠. 예, 형식을 다시 변환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형식을 변환을 안 하면 이 데이트 안에 들어있었던 자료의 형태 그대로 저장이 되겠죠. 이건 변수죠. 그냥 하나의 변수 값이니까 뭐 아마 문자열 같은 걸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다시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해서 넣어줘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데이트 타임으로 나오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포와 헤드를 각각 출력해 보면 여기 데이트 타임으로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이렇게 날짜 형태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시간이 제거된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결측값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값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여기, 인포에서 확인을 했지만, 결측값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측값 없이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뭐, 하나의 열이죠. 하나의 시리즈를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웨더의 레인 컬럼을 가지고 와서 보여줘. 라고 하는 건데, 뭘 보여줄 거냐? 밸류 콘텐츠를 보여줘.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의 시리즈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데, 이 카운트죠. 밸류 카운트를 사용을 하면, 밸류별로 카운트 값을 계산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0이 몇 개 있었는지, 0.5가 몇 개 있었는지, 1이 몇 개 있었는지 이렇게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요 레인을 그냥 보자라고 하면 743개가 들어있을 거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예, 그래서 통계를 내서 보여줘라고 한 거죠. 개수를 세서 보여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0.0은 720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720시간 동안 는 비가 안 왔어요. 전체 시간 중에서 743시간 중에서 720시간 동안은 비가 안 왔어. 그리고 9시간은 비가 왔는데 조금 왔어. 0.5mm 왔다는 거고. 7시간 정도는 1mm 정도 좀 왔네요. 그죠? 예. 그리고 3시간 동안은 1.5mm, 그리고 2시간 동안은 2.5mm, 그리고 2시간 동안 2mm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2.5mm면 꽤 많이 온 거죠. 그죠? 겨울치고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강수량이 0인 값이 있어요. 그쵸? 우리 여기 대부분이 강수량이 0이죠. 그래서 강수량이 0인 값들은 좀 변경을 시켜줘야지 우리가 통계를 낼 때 편합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치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0.01로 바꿔주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웨더의 레인을 리플레이스 했어요. 리플레이스는 찾아 바꾸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치환입니다. 치환. 그래서 0번 0이라고 돼 있는 거를 0.01로 바꿔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대괄호가 씌워져 있는데요. 대괄호가 씌워져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안 씌워도 상관은 없는데 예, 대괄호를 씌우면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괄호를 씌우고 안에 여러 개의 항목들, 뭐 0, 0.5, 1.0 뭐 이런 식으로 넣고 여기에 값들을 여러 개를 또 대괄호에 씌워서 넣어주면 두 번째 인수에다가 그거를 이제 각각 매핑해서 예, 바꿔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출력을 해서 보면은 0.01로 여기가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데이터 병합하기예요. 그렇죠? 데이터 병합하기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두 개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두 개니까 그 두 개를 하나로 합쳐야지 우리가 분석을 하기가 좀 편해지겠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ust.shape에서 보니까 얘는 744개에 10개의 열이 있어요. 자, 그리고 weather.shape를 보니까 얘는 743행에 5개의 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열 개수는 왜 상관이 없냐면 표를 옆으로 이렇게 붙일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붙일 거니까 열 개수는 상관이 없는데 행 개수는 문제가 되죠. 행 개수가 안 맞으면 하나가 남으면 예, 문제가 되니까 그 행을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에서 하나를 지워야 되겠죠. 그렇죠? 얘가 하나가 더 적으니까 웨더가 하나 더 적으니까 더스트에서 하나를 지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더스트.점 드롭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덱스 743을 이제 드롭해라고 한 거죠. 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맨 밑에 있는 거 한 줄을 지워서 열 행수를 맞추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쉐이프를 보면 743, 10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행이 이제 맞았으니까 합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웨더를 출력해 보면 이렇게 생겼고, 그렇죠? 어, 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머지. 자, df라고 하는 데에다가 머지한 걸 저장할 거야 라고 했고요. 판다스에 머지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pd.머지라고 해준 거고 여기에 더스트 데이터 프레임과 웨더 데이터 프레임을 각각 합쳐줘 라고 한 거고요. 기준이 필요하죠. 뭘 가지고 합쳐줄 건데
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병합 기준이 필요한데 그 병합 기준으로 우리가 데이트를 사용하자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데이터베이스 하실 때도 보셨겠지만 조인하려면 포린키가 필요하잖아요. 그 포린키 역할을 데이트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데이트를 기준으로 병합해줘가 된 거고요. 헤드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되었죠. 데이트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 밑에 보시면 뒤에 보시면 여기 웨더의 데이트는 없어졌죠. 그렇죠? 없어졌습니다. 왜? 데이트를 기준으로 합쳤으니까 데이트끼리는 하나로 합쳐졌겠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어, 먼스, 데이 똑같이 쭉 나와 있고 템프, 윈드, 레인, 휴미드 이렇게 순서대로 쭉 그대로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날짜로 되어 있으니까 날짜가 쭉 동일하게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붙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지우는 거 있죠. 여기 지우는 것도 잘 지워야 되는 거죠.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을 해서 지워주셔야 됩니다. 중간에 게 부족할 일은 사실은 없으니까, 어, 보통 맨 앞 아니면 맨 뒤에서 뭔가 차이가 나겠죠? 예. 그래서 맨 뒤에 걸 잘라서 없애버리고 맞췄다. 개수를 맞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시각화를 해야 이제 전 처리가 다 끝났고요. 이제 시각화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금 길게 쉬죠. 한 15분, 16분 정도 쉬었다가 20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세요.